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출신 직원이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로부터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이른바 빅토리아 이 사건 관련 법안이 12일 공식 법률화됐습니다. 뉴욕시 내 그로서리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무게 단위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저울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연방하원 아시안태평양 코커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은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23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첫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미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결의안은 연방하원이 한인의 날의 목표와 이상을 지지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한인의 날을 기념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기여한 소중한 공헌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로 사업, 기술, 스포츠, 예술, 음식, 의학,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했습니다. 맹 의원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200만여 명의 한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맹 의원은 의회에서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들을 주도해왔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출신 직원이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로부터 체포돼 뉴욕시 정부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 출신 시공무원이 롱아일랜드에서 정기보고를 위해 이민국을 출석했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맨인 의장은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시 의회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날 맨인 의장과 아이스 당국은 해당 직원의 이민 신분 및 범죄 경력에 대해 서로 상반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트리샤 맥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해당 직원의 신원을 라파엘 안드레스 루비로 보호르케즈로 밝히고 지난 2017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같은 해 10월에 출국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호르케즈 씨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며 그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체포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맨인 의장은 보호르케즈는 올해 10월까지 미국에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부여한 임시 보호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추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철회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구금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이른바 빅토리아 이 사건 관련 법안이 12일 공식 법률화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주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빅토리아 이 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엘렌 박주 하원 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주검찰총장은 짝수해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업무 수행 과정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과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 조사 결과 뉴욕 시내 그로서리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무게 단위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저울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검사관들은 4,000개 이상의 그로서리를 방문해 저울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했는데 검사 대상에 있었던 그로서리 중 25% 이상의 매장에서 저울 이상이 적발됐으며 슈퍼마켓의 경우 점검 대상 1,000여 곳 중 36%가 저울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57개 슈퍼마켓에서는 최소 한 대 이상의 저울이 압수됐고 이와 관련한 고객 불만도 300건 접수됐습니다. 전체 점검 대상 저울 중 11%는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실제 구매한 제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홀푸즈마켓은 이번에 적발된 저울 오류 외에도 2015년에도 시정부로부터 식료품 무게를 속인 경우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홀푸즈마켓은 개별 포장된 패키지에 닭고기 2파운드가 들어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고기 무게는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정부는 단순 식료품 라벨 위반의 경우 최소 $50부터 고의적인 저울 조작 행위의 경우 $1만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뉴욕시가 공정하고 저렴한 시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속이는 대기업들이 그들의 행위의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영부인 라마 두아지가 공식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를 마친 맘다니 시장은 12일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저희를 환영해 주신 어퍼 이스트사이드 주민들께 매우 감사하며 제가 10대 시절 다녔던 많은 박물관이 도보거리에 있는 제가 자랐던 보로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부부는 아스토리아의 원베드룸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역대 뉴욕 시장들이 거주해온 11,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아스토리아의 아파트 임대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 그레이시 맨션으로의 이사와 시기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저 생활을 시작하며 맘다니 시장은 관저 내에 비데를 설치하고 싶다는 실용적인 바람과 함께 고양이를 새 가족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이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취업비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 변경과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6일 사이 각국의 미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신청자들에게 예고 없는 일정 변경 통보가 잇따라 발송됐습니다. 이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존재 심사 강화 조치와 맞물린 것으로 미국 영사관들이 기존 인터뷰를 취소하고 수개월 뒤로 새로운 일정을 재배정하면서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국무부는 H-1B와 H-4 비자 신청자는 물론 학생 직업훈련 교환 방문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입국 불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우려가 있는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확대된 온라인 심사는 기존의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을 취업비자, 전문직과 그 가족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 1인당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터뷰 건수가 크게 줄었고 이미 수개월 전 확보했던 인터뷰 일정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인터뷰 일정이 2026년 3에서 6월로 연기됐으며 심지어 10월로 재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확대된 온라인 심사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자 처리 지연은 최소 수개월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근무 일정이나 학업 계획을 앞둔 신청자들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로 미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졸린 조 바이든과 급진 좌파 민주당 아래 미국 가정의 월 평균 공과금이 30% 이상 급등했다며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비용을 일반 가정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주요 미 기술 기업들과 협력 중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 전력 소비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을 중대한 변화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AI 분야 세계 1위이며 데이터 센터는 핵심 인프라지만 이를 구축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주 정부와 주 소속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시가 국토안보부 등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소장을 통해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을 주 내에 대규모로 배치한 이른바 메트로 서지 단속작전이 위헌 위법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아이스와 세관국 경보호국 등 소속 요원 수천 명을 두 도시에 투입해 군사작전 방식의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검문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리슨 장관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장복면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해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연방의 침공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메트로 서지 작전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과 일치한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 주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불법적으로 삭감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도 이날 연방 요원들의 최루탄 사용, 사유지 무단 침입, 번호판 은폐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의원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지난 12일 파인 의원실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인 의원실은 그린란드는 외딴 지역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자산이라며 북극 항로와 안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 협상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승인에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혀왔고 2기 들어서도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 속에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식이든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북극권 긴장을 키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여론조사 업체 갤럽에 따르면 2025년 정기적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자신을 무당파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갤럽이 전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년도의 무당파 비율은 43%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로 동일했습니다. 무당파 증가 원인으로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등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무당파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과반수가 자신을 무당파라고 답했고 X세대도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당파였습니다. 무당파의 증가와 함께 눈에 띄는 현상은 미국 정치 구도의 변화입니다. 갤럽이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진보적 성향을 지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였습니다. 보수적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진보적 성향보다 높았지만 역대 조사 중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차이가 7%까지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도 민주당 당원이거나 민주당 성향 무당파가 47%,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성향 무당파가 42%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법무부가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하려고 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총기 밀매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달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3월 11일 전후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이 중국 히토류 패권의 견제 조치를 하기 위해 G7 국가와 더불어 한국, 인도, 유럽연합, 멕시코 장관을 초대해 핵심 광물 문제를 의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항공데이터 회사 OAG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김포 노선은 연간 1,440만 개의 좌석을 공급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 1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함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프로모션인 프로미스 상반기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미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최대 94%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기업과 협력해 호텔과 골프장을 건설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허와이드 연구팀은 딸을 둔 노년층 부모가 아들을 둔 부모보다 기억력이 높고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밤늦게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